여러분, 집안 한 구석에 놓아둔 소주 한 병이 재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집안 어딘가 막힌 기운 때문에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막힌 흐름을 바꿔 재물운의 물꼬를 활짝 열어줄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소주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한 번 적고 구독해 두시면 올 한 해 반드시 돈복 터집니다. 여러분, 소주를 그냥 식탁 아래나 냉장고 구석에 아무 생각 없이 두고 계시죠? 대부분은 별 의미 없다고 넘기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잘 굴러가던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꺾이고 거래가 이상하게 어긋나는 일들. 집안 공기도 이유 없이 답답하고 가족 간의 작은 일로 충돌이 잦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될 때 많은 분들은 단순한 불운이라고 여기지만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막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집안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은 소주 한 병으로 집안의 흐름을 맑게 하고 막혀 있던 사업운과 재물운을 다시 돌게 만드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준비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예부터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사용해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실천해 보신 분들 중에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차근히 풀어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무렇지 않게 보는 소주 한 병, 그냥 술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소주가 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주는 불로 데워서 만든 맑은 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소주를 불의 기운인 양기와 물의 기운인 음기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독특한 물질이라고 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기운을 깨우는 힘과 기운을 안정시키는 힘이 동시에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방 안 공기가 텁텁해지거나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소주로 한번 훑어내듯 뿌리거나 집 구석에 놔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탁해진 기운을 비워내고 흐름을 바꾸는 방법으로 썼던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공기의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기운이 쌓이고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줄고 중요한 미팅이 계속 미뤄지고 매출도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안 좋은 시기가 아니라 공간 흐름이 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기운은 물처럼 흐르고 불은 그 흐름을 깨워 생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주는 물과 불,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죠. 불처럼 활력을 주고 물처럼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소주를 꽤 유용하게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술 한 병이 사실은 기운을 정리하는 작은 도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소주는 공기 중에서 빠르게 증발하는데 이게 단순히 냄새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 정체된 공기를 흔들어주고 맑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햇빛이 들어오며 방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소주 한 병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눌린 기운은 들어 올리고 가라앉은 공간은 맑게 만들고 흐트러진 재물은 사업운의 길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부터 재물운이 막힐 때마다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두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소주 자체가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운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아, 그래서 소주가 풍수에서 중요하구나 하실 겁니다.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소주 한 병을 어느 위치에 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소주는 기운을 깨우는 불기운과 흐름을 잡는 물기운을 함께 가진 특별한 도구이고, 집이나 사업 공간에 재물의 흐름이 막힐 때 소주가 막힌 흐름을 뚫어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정작 운이 트이게 만드는 원리는 잘 모르십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소주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술 한 병이 무슨 기운을 바꿔?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 비법들은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소주를 공간을 정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던 지혜입니다. 예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이어지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문지방에 소주를 살짝 뿌리는 거였죠. 문지방은 집 안의 기운과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섞이는 자리라 흐름이 자주 엉키곤 했는데, 소주의 불기운이 그 막힌 지점을 뚫어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또 굿이나 제사 같은 큰 의식을 치른 뒤에도 방 한가운데 소주를 조금 부어 흐트러진 기운을 가라앉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소주가 불로 만든 맑은 물이라는 상징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죠.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소주를 불의 기운을 머금은 물이라고 표현한 흔적이 많습니다. 불은 생기를 깨우고 물은 흐름을 잇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주는 막힌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건 미신이라기보다 공간의 분위기와 흐름을 다루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분위기가 괜히 싸늘하고 가족끼리 대화할 때마다 꼭 엇나가고 말도 안 되게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대부분 습기나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의 기운이 공간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방 한가운데 소주를 한 병 놓으면 그 불기운이 눌린 감정 에너지를 살짝 흔들어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잠을 깊게 못 자고 계속 뒤척였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스트레스도 많지 않은데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제가 그 집을 방문해 보니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겁고 축축한 음기가 방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공간은 사람이 쉬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방 한쪽에 소주를 한 병 세워두고 일주일만 지켜보라고 했더니 방 분위기가 밝아지고 전보다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주가 천천히 공기 중으로 퍼지며 만들어내는 정화 작용 덕분이었죠. 옛날 조상들도 이런 변화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소주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장독대 주변에 조금 뿌려 잡기를 달래거나 이사 첫날 집안 모퉁이에
소주를 조금씩 붓는 풍습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정리하는 데는 소주의 균형 잡힌 기운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대전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가게가 며칠째 너무 조용하고 손님이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장에 방문해 보니 청소도 잘 돼 있고 냄새도 없는데 이상하게 싸늘한 기운 같은 게 가게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가게 구석에 소주 한 병을 잠깐 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장님께서 신기하게도 가게가 훨씬 덜 답답해지고 손님이 하나둘씩 다시 오기 시작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물론 소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정체된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큼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주는 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멈춰있던 기운을 부드럽게 흔들어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운이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결국 재물운, 사업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소주를 실제로 어디에 두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어디에는 절대 두면 안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남은 한 해 재물은 넘쳐나실 겁니다. 먼저 소주 한 병을 준비하세요. 새 것이어야 하고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주는 병 안에 있을 때 기운이 가장 안정돼 있고, 뚜껑을 열면 금방 날아가 버려서 풍수적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주를 올려둘 자리에 깨끗한 밝은색 천 하나를 깔아두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밝은색은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주를 둘 위치를 정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입니다. 기운은 항상 빈자리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소주를 둘 자리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지 한 번 닦고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만 치워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공간이 한층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소주를 두는 위치입니다. 소주를 두면 좋은 자리는 크게 세 곳입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요즘 유난히 손님이 줄었다든지 상담이나 계약이 자꾸 미뤄진다든지 일의 흐름이 막혀 있는 분들은 현관 기운이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라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집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신발장 안쪽 깊은 곳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세워두세요.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 일주일도 안 되어 발길이 뜸했던 단골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재물운의 중심입니다. 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자리라 기운 변화에 민감한데, 특히 싱크대 아래 칸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아래 칸에 소주 한 병을 넣어두면 흐트러진 재물운을 붙잡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부들 중에 이상하게 요 몇 달 지출만 많아지고 돈이 안 모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소주를 배치했더니 한두 달 지나면서 새어나가던 지출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집안의 중심 기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다만 안방은 휴식 공간이라
불기운이 너무 가까우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소주를 두는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방의 북쪽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침대랑 거리를 두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사소한 갈등이 자주 생긴다는 분이 계셨는데, 안방 북쪽 구석에 소주를 두고 난 뒤 집안 분위기가 한결 차분해지고 잠도 깊게 들 수 있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를 둘 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풍수는 물건만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마음이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소주를 내려놓을 때 우리 집 기운이 맑아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란다는 가벼운 소망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소망 하나가 좋은 기운의 흐름을 여는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셨다면 소주 풍수를 시작할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소주를 어디에 두었을 때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 또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소주를 아무리 열심히 두어도 효과가 흐려질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소주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는 기운이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기운이 숨을 쉬는 곳이죠. 이 자리들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막혀 있던 흐름을 바꾸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이나 사업장의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 지점을 활용하면 변화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현관의 오른쪽 아래 공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발장 안쪽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정돈된 흐름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주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안정되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도 흐름이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됩니다. 수원에서 보험 영업을 하시는 강 팀장님은 이 자리에 소주를 둔 뒤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던 고객에게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답답하다고 느끼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는 주방 동쪽 벽 주변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쪽이 세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불기운과 물기운이 만나는 주방은 소주의 균형 잡힌 에너지가 잘 퍼지는 곳입니다. 집안의 재물 흐름이 유독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장사를 하면서 매출의 기복이 심한 분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부엌 전체가 가볍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작지만 정체된 느낌들이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자리는 거실 중심에서 약간 우측 뒤쪽입니다. 집마다 구조는 다르지만 대체로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라 거실 흐름이 막히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대화도 자주 엇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소주는 감정의 기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다툼이 잦거나 이유 없이 서로 신경이 날카로운 시기에 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 자체가 잦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면 절대 안 되는 자리도 알려드려야겠죠.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화장실 안쪽입니다. 화장실은 습기와 음기가 강하게 몰려있는 자리라 소주가 가진 불기운이 눌리고 흐름이 흐트러집니다. 이곳에 두면 기운이 정리되기는커녕 오히려 재물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침대 머리맡 바로 옆입니다. 소주가 가진 불기운은 기운을 깨우는 성질이 있어. 잠자리 옆에 두면 이 불기운이 수면을 방해해.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방에 둘 경우 꼭 북쪽 구석,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로, 아이 방이나 공부방 책상 주변입니다. 아이 방은 집중과 성장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주의 불기운이 이 기운들을 자극해 아이들이 예민해지거나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로, 전자제품 바로 옆입니다. 특히 TV, 컴퓨터 본체, 전자레인지 같은 곳 근처는 전기 흐름이 강해서 소주의 기운이 금방 흐트러져 버립니다.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주 풍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와 금기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주를 단순히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흐름이 열리고 재물운이 몰려오는지를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가장 큰 실수는 소주를 여기저기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위치를 바꾸시는데 이건 흐름이 잡히려는 순간 다시 흔들어 버리는 행동입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한 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주를 내려놓았다면 최소 며칠은 흔들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 옮기면 기운이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뚜껑을 열어 개봉한 소주를 쓰는 경우입니다. 남은 소주로 해도 되겠지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뚜껑을 연 소주는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서 풍수적으로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증발해버린 소주는 정화력이 떨어지고 흐름을 잡아주는 힘도 줄어듭니다.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주를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주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기와 정화 기운이 약해지면서 공간의 흐름을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완전히 한 바퀴 돌기까지 7일 정도, 길어도 15일 이상은 두지 않고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기운이 퍼지지 않고 고여버립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둡고 눅눅한 곳에 소주를 두는 것입니다. 특히 벽 틈 사이, 곰팡이 핀 구석,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자리 같은 곳에 두면 소주가 가진 불기운이 눌리고 흐름이 흐트러져 기운이 좋아지는 대신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소주는 반드시 기운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자리에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소주를 다른 물건과 섞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화장품, 약품, 향초 같은 걸 같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각각 다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주의 기운을 흐리거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주는 반드시 단독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교적 상징물 바로 옆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불상, 조상 사진 바로 옆에 소주를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운이 섞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정화용 소주와 제2용 상징물은 자리를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집안 문제를 모두
소주 하나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풍수는 어디까지나 흐름을 정리하는 보조 역할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소주는 흐름을 움직이는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변화는 결국 생활 습관, 정리 상태, 마음가짐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주 풍수를 하면서도 생활 속 정돈, 습관 개선, 적절한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8번째로 주의할 점은 소주를 너무 많이 두는 것입니다. 한 병만 더도 효과 있다는데 여러 병 두면 더 좋겠지 하며 집안 여기저기에 소주를 놓아두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오히려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흐름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소주는 한 공간에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9번째는 기운이 너무 강한 시간대에 소주를 놓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시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기운이 뒤섞이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주를 놓아두는 시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주는 기운이 잔잔해지는 밤 시간대, 특히 집안이 조용해지는 9시 이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에너지가 차분해져 소주가 정화작용을 더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주를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거나 싱크대로 흘려보내는데 풍수에서는 흐름을 다뤘던 물건을 정리할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주를 치울 때는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잠시 들고 나갔다가 밖에서 가볍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남아있던 묵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주 풍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해도 소주의 기운이 훨씬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흐름이 뒤섞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만 한번 정리해보죠. 소주 한 병만 제대로 두면 막혀있던 기운이 술술 풀리고 집안 분위기나 일 흐름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새 소주 딱 한 병만 준비해서 오늘 알려드린 자리에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풍수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의 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당장 소주 한 병 딱 놔두고 돈복이 굴러들어오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소주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응원합니다.